이분이 요새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대요. 최민아 씨가. 근데 이렇게 술 먹고 배출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습관화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술 먹고 배출하는 걸 습관화들이면 자기가 맨정신이 있을 때 배출할 때는 조절을 하거든요. 표면의식이 살아있을 땐 조절하지, 그치? 내가 너무 오버한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조절하고. 그런데 음주 버릇이 심해지지. 막 배출이 이거 하면 시원한데 자기가 이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야.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강도가 세질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시원하니까 점점 심한 강도로 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지, 버리게 되지. 아니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남의 그 술주정,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풀어내게 하는 걸 받아주러 태어난 사람이 있나? 괴롭잖아요. 그래서 음주에 그렇게 풀어내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렇게 풀어내기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영채마을에 3박 4일 마음 깨우기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오시면 인간 무의식 속에 그렇게 억눌렸던 아픔들을 풀어내기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와서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무의식 속에 마음이 억눌려 왔는지 그걸 보면서 풀어내게 하면 머리로 표면의식으로 인정하면서 풀게 되고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표면의식 마취한 상태에서 그냥 가슴속에 그냥 그 쌓였던 울분을 풀면 또 쌓이거든. 살면서 쌓이고 풀고 쌓이고 풀고 하면서 이게 점점 강도는 세져서 민폐 남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알면서 표면의식으로 내 무의식에 어떤 울분이 쌓였는지 내가 무엇을 참았는지 알면서 풀어내기를 통해서 수행의 한 일환으로 풀어내기를 할 때는 이게 점점 강도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풀어내기 할 필요가 없이 딱딱 말할 수 있게 교정이 되는데, 오히려 알코올 먹고 이렇게 풀어내는 건 교정되는 게 아니라 음주 버릇만 더 나빠지고 버림받게 돼요. 유리 씨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22살, 엄마가 23살이었대요. 그리고 본인도 만 20세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걸그룹을 탈퇴를 했는데, 결혼 후에는 모든 결정을 남편에게 맡기는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본인의 의견을 아주 쉽게 꺾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성향은 어떤 내면 아이 때문일까요? 어렸을 때 책임지는 인간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존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기 마음의 시절을 거쳐야 돼요. 그 시절을 거쳐야 그 다음에 어른 마음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신념 있는 어른이 되거든. 근데 이 유리 씨는 어렸을 때 가난 등으로 인해서 부모가 책임을 못 져줬잖아. 일찍 독립하는 바람에 그 의존하는 아기 시절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걸그룹 활동을 할 때는 통제를 받거든. 그건 사랑으로 완전히 의존하게끔 부모 마음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마음이죠. 통제할 때 걸그룹을. 그래서 그 기업에서 지배하는 지배자 밑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배당했던 기억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써요. 의존하는 아기 마음과 의존하지 못했었으니까. 또 하나 지배당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지배하는, 항상 강자를 쓸 때는 누구를 이렇게 딱 의존시키고 보호하고 이런 마음을 못 쓰고 내가 지배하면서 이게 보호라고.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걸그룹 소속사에서 자기들을 지배했듯이 통제하고 지배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그 아기들한테 의존하면서 하나도 책임 못 져주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거나, 자기가 썼던 마음을 쓰게 돼 있는데 그 마음을 적절하게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마음 쓰는 게 올바른가? 이걸 모르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쓸 거예요 아마.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으면서 엄마 아빠의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죠. 이별의 아픔과 버림받은 아픔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볼 방법은 없는 거야. 보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가장 치유가 빨리 되고 상처가 덜 남는 길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이혼할 때 엄마 아빠는 이혼하지만 이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별을 안 받아들이게 만들어. 우리는 여전히 너희 엄마 아빠하고 아닌 것처럼, 끝난 걸 안 끝난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애들을 기대하게 만들면서 그게 치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서는 사이좋게 지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포장해요. 그래서 아픔을 안 느끼게 하려고 그래. 왜? 자식이 아픔 느끼는 게 너무 두렵거든. 근데 여러분 상처가 아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픔을 충분히 느껴주고 이게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래야 깨끗하게 떨어져요. 그쵸? 근데 이 상처 자체를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연고 바르고 이 아픔을 봐주지 않아. 그냥 상처를 버려버려. 그러면 이런 물리적인 상처는 버려둬도 시간은 걸리지만 오염도 되고 고름도 나고 하겠지만 아주 큰 상처 아니면 아물어요. 언젠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벌벌 떠는 약자를 나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영원히 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아기 시절에 아픔으로 울잖아. 우리 엄마가 그때 나 때렸지 이러면서 나이 들어도. 그때 그 아픔을 안 봐준 거야. 버린 거야 내 아픔을. 그랬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아이들한테 부모한테 버림받는 아픔 그리고 이별을 지켜보는 아픔 그걸 느끼게 해야 돼요. 엄마도 아프다 아빠도 아프다 얘기해야 돼. 아픔을 인정해. 그리고 이 아픔이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인정하고 이렇게 헤어지지 않으면 더 크게 아플 수 있다. 날마다 싸우고 맞지 않는데 너희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맨날 보이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의 엄마 아빠의 상처도 더 커지고 너희들도 그걸 맨날 싸우는 부모 보면 얼마나 힘들고 너희들 인생이 힘들겠니. 차라리 그거보다는 행복하게 잘 맞는 사람이랑 살거나 혼자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엄마 아빠를 보는 게 너희들한테도 도움될 것 같아서 선택했다.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게 하고 본인들이 먼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하나도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게 더 큰 상처야. 부모가 되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지만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걸 얘기해줘야 돼. 이거는 부모의 잘못도 아닌 거죠. 그쵸? 길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인데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지. 사람을 나랑 안 맞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거고 헤어질 수 있는 거지. 그게 막 죽을 죄는 아니잖아. 하지만 아픈 건 아픈 거잖아.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애들 앞에서 죄인 노릇할 필요 없어요. 죄는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결혼할 수 있고 하지만 아니면 헤어져야지. 아프지만 그걸 갖다가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선택을 항상 올바르게 할 수 있나 사람이? 인생이 처음 살아보는데 엄마 아빠로도 처음 결혼해보는 결혼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10번이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실수했을 때 선택에 대한 아픔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게 두렵다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고집 부릴 때 더 큰 아픔이 기다려.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아픔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면서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인생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이별하는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때 아픔 받아들여야 돼. 두렵다고 거부하면 그 아픔이 쌓여서 되게 아픈 마음으로 사니까 삶이 되게 더 두려워지고 너는 힘들어져.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야지. 아닌 척을 하면서 아픔을 인정 안 하고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인정 안 하면 인생을 살 때 되게 힘들어요. 힘들다는 마음이 계속 올라올 거야. 삶의 힘든 일을, 그러니까 아픈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힘들게 살아, 인생을. 왜 그럴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삶의 고통, 이별의 고통이며 이혼도 하고 병도 걸고 온갖 일을 겪었는데도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 아픔을 인정한 거야. 근데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고집 부리면서 이 아픔 내가 아니라고 인정 안 하면 그 고집 부리는 약자 마음이 계속 내 내면에 쌓이게 돼요. 그 약자가 올라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올까요? 약자는 힘들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힘듦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일을 겪을 때 그 아픔을 다 버린 거야. 두렵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는 약자가 올라와서 다 버리고 그 약자를 인정 안 해줘서 그 약자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조금만 아픔을 보려고 하면 약자가 올라와서 싫어, 힘들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힘들다는 마음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약자 마음이 돼서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게 돼요. 최민아 씨랑 유리 씨가 이혼을 하고 나서 유독 다른 연예인들보다 이혼에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 건 어떤 무의식 때문일까요? 미움을 인정 안 하니까. 니네 미움을 봐 이러는 거지. 사람은 자기가 버린 마음을 세상을 통해 보게 돼 있거든. 그게 뭐 가족이든 타인이든 보여줘요. 연예인 중에서 이혼하면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혼하면 악플 달리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이혼할 때 너무너무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아픔 모르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를 인정해서 그 약자가 돼서 충분히 느끼고 이런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너 아팠구나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 모든 인간 내면에 신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하나도 안 해. 이혼하면 아프지 안 아파? 근데 그거 인정 안 하고 미움 쓰면서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미움을 쓰는데 그 미움도 버렸어. 나쁘다고. 아픔도 버리고 미움도 버렸어. 이럴 때 보여주는 거야. 악플이 달리면서 막 미움 쓰면서 그 미움을 보여줘. 내가 버린 미움을. 그 미움을 볼 때 또 아프죠. 아픔까지 겪게 하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한테 오는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릴 때 힘들다는 마음과 함께 그 아픔과 미움을 다 밖에서 보여주게 돼. 밖에서 미움 보고 얼마나 아파요. 또 고집 부리면서 그 미움받은 악플에 너무 아파요. 저한테 그만하세요. 이래야지. 니들이 왜 날 미워해. 내 인생인데. 이렇게 똑같이 미움을 쓰면 미움을 더 받게 돼 있어요.